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번째 키마 포럼에 참가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한 한 앞서 그 발표문과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8차 당대회의 성격과 주요 내용, 그리고 8차 당대회 개최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 양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일단 듣고 느끼는 점은 북한에서 발표한 이런 문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한 70여 년 동안 아주 논리적으로 이 선동 부분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3대 세습 정권을 정당화하는 정치, 경제, 철학, 역사, 이것을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때로는 조작하고 때로는 조합해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감정적으로 이거를 잘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냉철한 정신으로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그들의 논리에 함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이 북한 문건이라든지 여러 박사들하고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놀라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유의해야 되는데, 지금 8차 당대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거의 이 팩트보다는 앞으로의 그 희망, 선동,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정당화, 목표 제시, 목표를 제시해서 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될 수 있으면 가라앉히려 하고, 당이나 군대 그 간부들의 일부 불만을 이거를 가라앉히고 자기네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게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갖고 있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어떤 체제 목표라든가 대외 전략, 대남 전략, 이런 그 기본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점인데요. 세계가 이렇게 수십 번 변화하는데 아직도 크게 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당대회 내용을 보면서도 기본적으로 실망하는 게 혹시나 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다시 또 그 원래 북한 논리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는 참으로 이 북한이 이렇게 75년 동안, 75년이 아니죠. 45년부터니까 하여튼 55년, 75년이 넘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퍼즐이다, 수수께끼다. 어떻게 저런 참 고립되고 폐쇄적인, 그리고 압제적인,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정권이 저렇게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의 퍼즐이다, 애니그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수수께끼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논리를, 북한 문건을 우리가 연구를 하되 대단히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그들의 논리에 함몰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걸 일부 학자들은 내재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정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제가 아쉽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대회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이 당대회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억하는 건 6차 당대회, 제가 이제 머릿속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거는 6차 당대회입니다. 이게 1980년, 왜냐하면은 그때 김일성 시대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방제 통일이 제대로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제시된 게 80년 6차 당대회인데 이게 8차 당대회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 한 거예요. 그것도 7차, 8차도 다 김정은 시대 했고 김일성 시대 후반, 김정일 시대 전반에 걸쳐서 한 번도 안 한 이 당대회를 왜 김정은 시대에 5년 전에 하고 또 올해 이걸 하게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당대회 성격에 대해서 앞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분위기 쇄신 그리고 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제가 잠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거기다 코로나에다가 좀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대단히 어려운데 이 자기 스스로도 이것을 간과한 상황이다. 또 대내 형세의 변화 발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 그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간부들도 지금 이탈이 심화되고 주민들도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이 불만이 지금 증대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라앉히고 그런 국면 전환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8차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하고 변화를 기대했지만은 북한에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제시한 해법이 뭐냐? 유일적 영도 체제를 다시 강화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 이 김정은 3대 세습 독재를 더 강화해서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거를 살짝 가미시켰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 주민들을 좀 추스려 봐야 되겠다. 이 불만을. 그래서 인민대중 제일이라는 슬로건을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은 거의 90%가 선동이에요. 거짓 선동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김정은 수령이 인민대중을 이렇게 우대하고 있다. 이 노동신문에 이걸 탑으로 헤드라인으로 뽑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이런 언급 대신에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이거죠. 그럼 이 자력갱생이라는 게 우리 영어로 셀프릴라이언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통 노선이 북한의 체제를 옹위하려는 전통 노선. 그러니까 혹시나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가 다 변화하고 무너지고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북한만 빼고 쿠바까지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자력갱생이라는 건 그쪽으로 가면은 개혁 개방으로 가면은 이 세습 정권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은 자꾸 이 쪼그라든다 이거죠. 발전이 없고 그게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개혁 개방을 안 하자니 효율성이 없고 자꾸 위축되고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하자니 수령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항상 이 딜레마에 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에 아시다시피 유럽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졌을 때 이제 북한도 위기에 처했을 때 김정일이가 사회주의가 과학이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거부했습니다. 쟤들이 사회주의를 못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아주 고수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도 김정은이도 이제 이번에 8차 당대회의 이 내용을 보면서 역시 그 모습을 탈퇴를 못하고 역시 김정일이가 94년에 다시 그 반동 쪽으로 회귀한 그대로 가는구나. 그런 실망을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작년에 그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 북한의 대외무역과 이제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외무역과가 전년 대비 90%나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의 딜레마가 이 개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개혁을 하면 체제가 무너지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여기 좀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정권에게 어떤 변화를 읽어보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로서.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요소가 도입되고 확대될 여지가 거의 전망이 없다. 그리고 이 전체주의 이 관료 부패라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망한다 해서 여태까지 안 망했기 때문에 계속 할 거다. 이제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여튼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자원이 부족한데 지금 제재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버티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 8차 당대회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핵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식화한 점입니다. 과거에는 핵 개발에 대해서 자위적인 성격이다. 자위적인 핵 억제력이다. 이런 그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늘 이 얘기를 해왔어요. 방어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한반도 통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만간 이제 60개를 넘어서 100개 한 1, 2년 내에는 100개 핵무기 수가 100개까지 지금 도달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첨단 무기라든지 지금 전술핵을 탑재한 이제 이 미사일 방사포 이것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CBM 재진입 능력만 지금 없을 뿐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SLBM에도 핵탄두를 곧 탑재할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 트럼프의 그 말로만 그 협박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북한이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제대로 이걸 정치를 못하고 내부에서도 이 구호에만 그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최대의 주적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걸 기싸움으로 맞부딪혀서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벼랑 끝 전술이라는 건 벼랑 끝까지 서로 둘이 붙어가지고 네가 양보하지 않으면 같이 죽겠다. 이게 이제 벼랑 끝 전술인데 이걸 지금 이번에 제시해서 바이든 정권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밀어붙여보고 그래서 여차하면 또 힘에 붙이면 물러나지요. 그러나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이 대북 정책 이거를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내거는 민족 자주 평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아까도 발표자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미 동맹 문제에서 훈련 문제 3월에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전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왜 우리 적대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음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김일성 민족 개념이라는 게 원래 옛날부터 존재해 있고 자주라는 것도 외세를 철수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을 철수시켜라. 그게 이제 자주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건 우리가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도 잘 아실 겁니다. 평화라는 것도
외군이 철수되고 말하자면은 그 우리의 그 기본 안보 세대를 허물어뜨리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근데 그들의 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야말로 한반도 안보를 평화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 아주 결정적인 그거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계속 핵 개발을 하면서 자꾸 자주라든지 평화 이걸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그 레토릭,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북한의 문건만을 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완벽하게 되어 있고 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철학이라든지 역사 이걸 동원을 해가지고 그 주체사상 원본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지식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서 읽어야지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봐야지 이른바 내재적 접근이라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 내재적 접근은 아시다시피 내재적 접근이라는 건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건 절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왜 북한의 입장에서 보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중국과의 이제 중국을 계속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미중 간의 이 냉전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아주 그 나이는 젊은데 정세 판단이 대단히 빠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상당히 그 내정을 단기간에 그 장악을 해가지고 그 고모부를 처형하고 그 이복형도 처단을 하고 반대파를 숙청을 하고 이런 아주 놀라운 그 정치적인 감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말하자면 개혁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단히 체제 전망은 어둡다. 특히 그 김정은 후계는 지금 정해진 바도 없고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현재 북중 관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특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아직 잘 그 외부적인 것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중국 내부에. 우리가 그걸 경시하면 안 돼요. 시진핑이가 지금 장기 집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를 지금 다 그 사문화시키고 독재로 좀 완전히 영구 집권을 길을 터놨습니다. 이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시진핑이가 곧 최대 위기에 직면할 거다. 중국이 상당한 분열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등소평이야 수십 년 동안 개혁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대단히 개혁 개방이 되어 있고 미국에 가서도 그 중국 유학생들 보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 독재자들 비판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김정은을 적극 지지하고 나온다 이거지 시진핑이. 물론 미국과의 지금 냉전 대결 패권 대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고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짧게 지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무력으로 이제 통일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번 8차 당대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핵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거는 여태까지 자위적 핵 개발이라고 정당화했던 것에서 아주 한 단계 확 나가고 이제 노골화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를 우습게 본 거예요. 미국을. 이건 뭐 종이 호랑이구나. 이건 말로만 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구나. 이제 중국을 등에 업고 자기 그 페이스대로 나가자. 이런 얘기.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굉장한 분열이 있다. 이거 엄청난 혹이다. 그래서 이제 핵을 통일 목적으로 쓰겠다는 걸 선언한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아주 중요시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 이게 이제 3월에 노골적으로 요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참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거는 정말 넌센스다. 한미 훈련을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의 정세는 이제 간단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2011년에 집권해서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 김정은이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주 과단성이 있고 결단력이 빠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삼남이지만은 이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는데, 그러나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계가 있고, 이 말하자면 역량이 부족하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경제난 심화가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이게 뜨거운 감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이 경제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스테믹, 아주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가 아니면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보편적인 진리예요. 근데 지금 시장 이 개혁 개방을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개방하면 체제가 무너지니까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핵만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는데, 과연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 호랑이다. 이 트럼프는 아주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트럼프 시대의 불안정성, 가변성, 럭비공 같은 요 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에 성공적으로 해왔는데, 바이든은 다를 겁니다. 바이든 시대는 아주 단단하게 실무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 앞서 발표자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미중 관계 어떤 변수,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고, 우리가 한미동맹 중심으로 말하면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의도, 숨은 의도, 음모, 이것을 한미동맹, 아시다시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민족이라든지 자주라든지 평화, 이런 슬로건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핵개발, 특히 인권, 지금 대북 뭐 전단 문제도 있습니다만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가치를 준수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